이슈 인터뷰입니다. 김영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박근혜 당선자가 혹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 청문회에 불러다가 망신을 주는 것은 안 된다. 죄인도 아닌데 그런 식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부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그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네,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또 이런 인식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네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정확하게 당 지도부 황우여 대표나 정의화 의원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이 비공개로 청문회를 하자는 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검증을, 그러니까 사전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그게 맞는 말이지, 청문회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사전 검증이야말로 국민 앞에 이제 인선 발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공개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우여 대표나 정의화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부분 또 정책과 능력 부분으로 나누고 개인 삶에 관련된 것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그런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 청문회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청문회라는 말을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쓰지 말고요. 우리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 두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여러 후보자를 놓고서 사전에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죠. 사전 내부 검증이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몇 개월씩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 연후에 최종적으로 후보자로 낙점이 되면 그러면 이제 국민들 앞에 그분을 청문회장에 세워서 정말 모든 것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청문위원들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살펴봐서 그 사람의 답변이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론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서 다시 이제 청문위원들이 그걸 도덕성과 정책 부분 이렇게 나눌 수도 없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자질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하고 도덕성 검증도 피해서는 안 되는 불가피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동안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비판원 가운데 하나가 정책 및 능력 검증은 거의 없고 거의 90%, 95%가 그냥 어떤 비리, 도덕성 이것만 파고들더라 이런 지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도덕성 문제가 일부 좀 자극적일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언론에서 보다 과도하게 보도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든지 이것을 조금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질 검증과 더불어 도덕성 검증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비가역적의 시대적 대세입니다. 하긴 김용태 의원 조금 아까 표현하신 게 먼저 두 단계로 나눠서 사전에 내부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먼저 강조하셨잖아요. 사전에 내부에서 잘 걸러서 도덕성에 문제 없는 분들만 내놓으면 인사청문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정책 위주로 가겠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죠? 이 도덕성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청문회의 목이 아니라 사전 검증하는 팀의 목입니다. 당연하게. 그런 연후에 청문회에서는 그분이 이제 물론 이제 사전 검증에서 모든 걸 걸릴 수는 없겠죠. 한두 개 또 남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청문회장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면 이제 언론 지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저 정도면은 수용할 수 있겠다. 굳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걸 이제,
그 여론 흐름 속에서 청문위원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게 청문회지. 그 자체를 무슨 비공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영준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인이 언론의 신상 털기 내지는 청문회 제도의 문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선인 측에서 사전 검증을 잘못해서 있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후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유감 표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유감 표명을 하셔야 할 거고요. 근데 그 어제 한 오찬에서 나온 박 당선인의 발언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도 탓을 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한 측면은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검증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상처나 이런 걸 입었던 것은 분명히 있었지요. 있었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주요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높은 이런 국민적 요구에 반드시 부응해야지만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의 아픈 과거가 드러나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미 그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언론이 개인사를 먼저 막 흔들어대고 또 인사청문회가 너무 집요하게 그쪽만 파고들고 이런 부담 때문에 난 공직 제안이 와도 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원칙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인사청문회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게 인사청문회가 복수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장관들 여러 명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 관심 가는 사람 하나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가죠. 이 문제가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에는 정략적 의도가 이제 들어가서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이제 살아남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진행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이명박 정부 내내 민주당이 소위 이제 공직자 검증의 기준으로 4+1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뭐죠? 병역 회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그렇죠. 위장 전입이 4이고요. 그다음에 +1이 논문 표절입니다. 사실 이게 도덕성 검증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 검증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국민 정서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주로 이제 병역 회피거든요. 맞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다들 하자가 없지만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낙마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어떤 원칙을 정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끔 된 것은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제 법적 하자를 밝혀내지 못한 경우도 많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여야 간에 이제 신사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법률적 하자가 일부 있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세금 탈루가 보통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 세금 이제 절세죠. 과거엔 관행이었다 이거 말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다운 계약서를 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인사청문회 시작되면 굉장한 논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의 말씀을 요약하면 먼저 사전검증 철저 이게 가장 강조될 부분이다. 그렇죠. 언론에서 흔들어도 또 청문회에서 막 물고 늘어져도 별 문제 안 될 분을 내세워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일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기준을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적 기준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복수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정말 이 불합리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박근혜 당선자가 이 사전검증 앞으로는 좀 제대로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